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 긴급히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째 정책 발표죠. 부동산 정책 발표입니다. 21번째입니다. 거진 뭐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발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또 행신동에 영향을 줄 만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작년에 조정지구에서 풀렸습니다. 근데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또 오늘 조정지역으로 우리 행신동이 고양시가 묶였습니다. 하여 조정지역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보이시죠? 자, 밑으로 옮겨서요. 사실 이번에 발표된 거는요, 서울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청주나 대전 이쪽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상당한 상승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안산, 군포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수원, 용인 이래서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전도 대전 보이죠? 대전 또 청주 이쪽으로 개발 호재가 발표되며, 이번에 법인 거래 갭 투자 등도 중간에서 뚜렷해. 이거는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부터 1인 법인이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1인 법인이 있어서 법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인 내 혼자 법인 설립을 해서 갭 투자를 했던 거죠. 한번 보십시오. 갭 투자. 강남 20년 1월 57.5%, 2월 60.3%, 3월 61.6%, 4월 63.8%, 5월 70.7%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평가.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문제는요, 시장에 그 자금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M1, M2분의 M1 비율은 33.15%로 역대 최고 수준이랍니다. 이 많은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도 상당하죠. 날마다 상종가치는 대우중공업인가 어딘가는 2달 만에 몇 배요? 3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됐다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자금이 이렇게 불안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갭 투자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 주택 거래량이 수도권 전부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 중이며, 법인 갭 투자 증가세, 아까 말한 법인 갭 투자는 말씀드린 1인 법인이 성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법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책 대응 방향,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사실 이번에 정책이 일반 주택을 구입하시는 일반인들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단 이제 이거는 있죠. 뭐가 있냐면은 지구가 정해지다 보니까요, 조정지역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대출이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 외에는
일반인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큰 저기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갭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갭 투자. 그리고 이제 그 9월서부터는 그 조정지역이라든가 특유과열 지역, 물론 옛날에 3억 이상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라는 얘기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올 9월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의 거래 시 제출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9월서부터는 전거래입니다. 전거래. 1억짜리를 매수를 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투기 지역에서는 뭡니까? 그 계획서에 또 확인서까지도 첨부를 하라는 얘기죠. 요번에요,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 지정 현황표입니다. 보시면은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여기서 우리 경기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고양이 들어갔습니다. 고양. 우리 행신동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신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시 묶였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지금 지정 효과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책 원칙적 금지. 예. 기존주택 2년 처분 및 전입 비축권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나름대로 그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있죠.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여기는 성로 강남 이쪽이니까 우리하고는 큰 영향이 없고요. 이거 있죠.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자, 현행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 조사 등 실효성이 있는 투기 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가 방송을 했죠. 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방송에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빙서 제출하는 게 어렵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나오죠. 증빙자료 제출 대상. 이건 이제 투기과열 지구입니다. 현행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했는데, 이제 개선은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와 제출, 이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보금자리론도 사실은 보금자리 이용 차주의 전입은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래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 신청분부터 적용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갭투자 방지 있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이게 바로 이제 전세자금, 전세금 가지고 그 갭투자하는 경우, 이런 식의 그 현행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했습니다. 지금 개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아까 9억 원 했죠.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9억에서 3억입니다. 지금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적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 즉시 해소. 이런 거죠. 적용 시기 3억 원 추가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사항 이거는 전세 대출 신규 신청부터 적용되고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뭐 또 우리 행신동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신동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안전진단 뭐 해가지고 있고 이거 이제 그 2년간 거주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거주 안 해도 됐는데 지금은 거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있죠. 조합원 분양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 합산 거주 기간 이렇게 해서 2년 이상 거주하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투자 형식으로 사둔 사람 거주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도 뭐 우리에게 큰 문제 없는 내용이고요. 법인, 아까 법인 얘기했죠? 1인 법인. 인 경우 한창 핫하고 뜨고 있는 1인 법인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중부세 부담 시킨다는 얘기고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양도세, 추가세율 한다는 얘기고요. 12.16 대책,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해가지고 그때 당시 12.16 대책에 후속 조치 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이고, 청약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청약 민간주택 특별법, 중부세법, 소득세법 뭐 이런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정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공고했죠. 적용일정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 6월 19일이 언제입니까? 오늘 17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주택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이거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는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도 이거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가 개정 후 시행이 되고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도 개정 후 시행이고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법인에 대한 거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뭐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26년 동안 해오면서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 이 과정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지금 시중에 자금이 너무 흐르고 넘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시장을 보고만 있고,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 곰처럼 묵묵히 시장을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규제가 왔다고 해서 움츠러들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을 긴급히 준비도 하지 않고 바로 방송을 하니까 방송이 잘 안 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 발표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행신동은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히 소형 아파트, 이거는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시간이 문제죠. 시간을 벌자고요. 어떻게? 재밌게요. 네, 감사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